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초유의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 댓글로 받은 겁니다.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우리 국민 여러분 중에 자 1번, 2번 누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무집장 1번, 2번 중에 대충. 이 부분의 댓글이 네. 1번입니다. 아니, 비중이 얼마나 돼요? 이거 한 90%대 10%. 지금 그게 얼마 정도면 적정하냐. 예를 들면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있는데 그냥 앞 글자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니 1, 2, 3, 4, 5, 6, 7, 8, 9까지 하면 안 된다는 0번으로.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게 3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예. 오,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실거주 1주택 보유 부담 강화에 대한 의견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물어본 건데요. 그러니까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얼마로 잡을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뭐 20, 30억, 뭐 40억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보는 재미는 분명히 줬던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기 실시간 채팅 화면을 보면 주요 메시지 2,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주요 메시지가 실시간 시청자 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국민 전체 정서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더군다나 이 현 정부의 국무회의를 보는 사람들 대부분 민주당 지지 성향의 사람들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어떤 그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정도의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숫자들이 과연 현재 부동산 시장의 그 현실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있는가. 본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30억이라고 하면 공시지가로 따지면 대략 뭐 10억대일 텐데 그게 정말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추가 주택 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전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결국에는 뭐 본인이 이런 시장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그게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실시간 댓글이 제대로 된 여론으로 볼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김진욱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부분이 무슨 전체 국민의 그런 여론을 대변한다라고 보는 건 아니죠. 다만 어제 국무회의를 지켜보고 보셨던 분들도 수만 명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 상황 속에서 이걸 지켜보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한번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저것을 가지고 정책 기조를 결정한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정책 기조를 평가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죠. 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어떤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 뭐 세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급이라든지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가 주택을 인식하는 것을 어느 수준 정도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제한된 참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들은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 한번 보자, 이런 정도를 즉흥적으로 물어본 거지 저것이 정책 결정의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것이다, 이런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 부분을 특별히 뭐 비판적인 시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소통을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행정을 좀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런 광경은 저희가 이전 정권에서는 보지를 못했기 봤죠.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의 저런 의도라든지 그런 시도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하지 말아달라고 김준욱 대변인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비판이라는 말 안 쓰고 우려라고 우려로. 쓰겠습니다. 뭐가 우려냐면
뭐냐면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입니다. 예.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것에 그 부여되는 그 가치는 저희가 학술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평가하면 이제 기사 가치로는 별로 이렇게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직접 들은 국민의 의견이다. 이렇게 무게가 가치가 만약에 부여가 된다면 예. 그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여론조사할 때 얼마나 엄격하게 그럼요. 심의를 합니까? 그거 뭐 조사 표본 그런 거 다 밝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표본 오차 이런 거 다 밝혀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몇몇 그 시청자들이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서 이걸 마치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 국민 여론이 지금 저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오도되기 십상이라는 거 바로 그 점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 상황으로 대통령이 생각하는 초고가 주택은 30억 이상이라는 것도 저희가 또 알게 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